안녕하세요 파이 여러분, 저희가 오늘 장소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출연한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선생님들도 모시고 왔는데요.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코님을 따르는 파이의 이원인 소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반갑습니다. 꼭 3명이서 모여야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TV에서 다들 보셨듯이 MBTI에 대한 사주 그 방송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그 방송을 꼭 리뷰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방송 다들 보셨나요? 네, 다 봤죠. 어떠셨어요?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리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 네, 맞아요. 네, 명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명리를 퇴보시켰다 뭐 네. 이런 글도 받고 엄청 부정적이고, 일반인은 야 십성도 어렵다. 네. 네, 완전 극단적이었어요. 일반인은 5회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십성도 못 말이지 갑자기 어렵다고. 딱 사주 하시는 분들은 엄청 안 좋게 비하하시는 네.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방송 출연하기 전에 그런 게 좀 염려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 명리를 도구로 하시는 분들마다 자기 이론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화시키고 뭔가 하나로 합치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방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웠고 좀 오해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방송 보고 나서 안 그래도 딱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PD님하고도 대화를 할 때도 제가 이제 뭐 방송 하시겠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도 MBTI랑 사주를 같은 라인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그렇게 안 될 텐데요. 네. 네, 엄청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근데 그 작가님들도 다 막 사주 배우고 하셨잖아요. 네. 찍느라고 막 6개월씩 공부하러 다니시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거 포기할까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본인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어렵구나. 본인들도 이게 단순화를 시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엄청 네. 고민하셨대요. 그래서 거의 뭐 준비 기간까지 다 치면 거의 2년 정도 거의 여기다 쏟아부으신 것 같더라고요. 섭외하고 이런 거 전부터 기획하는 단계부터. 중간에 이걸 그냥 하지 말까? 네. 도대체 답이 없어서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대. 그래서 최대한 줄인 게 딱 5행이랑 10성까지만. 네. 네. 현면님은 방송 출연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는 이런 똑같은 생각을 했죠. 네. 단점이 많을 거다. 그리고 MBTI랑 함부로 이렇게 엮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단점이 10개가 되더라도 장점 하나가 있다면 네. 그것으로 같이 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점은 바로 대중들에게 사주를 알리는 거. 십성이 어렵다라고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사실 십성이라는 개념을 방송에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성이나 관성 맞아요. 이런 말들은 사실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만 쓰는 단어인데, 맞아요. 그 단어를 대중에게 선보였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선보일 때 고리타분한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네. 형식으로 선보였다는 게 저는 독보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또 연락 왔을 때 그 티빙 작가님이 현묘쌤님이 하신 것처럼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이 사주를 좀 대중화시키고 네. 이게 미신이 아니고 좀 젊은 아이들의 새로운 도구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솔깃한 거예요. 실은 저희끼리 만나면 뭐 네. 일주가 어떻게 되세요? 뭐 사주로 네. 그냥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MBTI가 요새는 유행하다 보니까 네. 젊은 분들은 나 MBTI 뭐야? 이거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저희 3명 다 일주를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거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이제 MBTI랑 같이 하는 게 뭐 운세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사주를 가지고 사람의 특성이나 이런 얘기 하시길래 그거는 할만하겠다. 근데 조금 걱정했죠. 이게 MBTI만큼 단순화가 안 되는데 이걸 대우는 어떨 거며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었잖아요, TVN에서. 네. 근데 대운이 빠진 채 사주 원국만 보고 판단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TVN 작가분들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이걸 대중적으로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송이 그렇게 나간 부분이 좀 있었다. 그죠. 이제 현묘쌤이 말씀하신 대중한테 십성을 알렸다. 여기에 네. 일단 우리는 큰 또 의미를, 네. 의미를 두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 MBTI 전문가분들도 만나면 진짜? 승희 MBTI 뭐세요 이럴까요? 네, 그러겠죠. 저희는 그냥 사주 네. 공개하고 일주 뭐세요 물어보고 네. 했는데 네. MBTI 전문가분들은 그러시겠죠? 네, 그러겠죠. 근데 MBTI 전문가분들도 본인들이 아시는 게 생애의 어떤 주기마다 MBTI가 달라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기에 제 MBTI는 이겁니다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저는 MBTI가 계절마다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날의 컨디션 따라서도 네. 오늘은 좀 더 뭐 아이스럽거나 이스럽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주에 따라서 MBTI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틀에 지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철공소에서 이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BTI와 육식갑자. 61주와 MBTI 네, 네. 61주와 MBTI. 네. 제 이미지로 올릴게요 여기. 혹시 기억에 남는 실험들 좀 저는 있으세요? 붕어빵이 제일 재밌었어요. 효면님은요? 네. 저는 관성 실험이요. 약속 아, 네.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100%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제가 보니까 정관이 있는 사람하고 무관성 있는 사람 이 둘의 장단점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네. 하고 막상 누가 지각을 했는가 보니까 7명 중에 무려 6명이 네. 지각을 하셨는데 전부 다 무관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실험 보고 약간 걱정을 했던 게 그러면 이 사람은 사주가 무관성이네? 약속 안 지킬 사람이구나? 이러고 이제 손절을 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을 살짝 염려했는데 그런데 꼭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무관성인 분도 장점이 있지 않으세요? 장점이 있죠. 네. 훨씬 더 자기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얽매이는 걸 싫어하니까 네. 창의적이고 네. 뭐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고. 네. 제가 무관성이라서 무관성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관성이 조금 보면 약간 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에 그럼요. 상관없이 네, 사람 네, 자체가 조금 라이트한 느낌이 네.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약간 관이 있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진지한데 나쁘게 말하면 조금 심각한 느낌도 약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약간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저희 엄마 무관성이시고 저랑 네. 제일 친한 그 프로 지각러였던 친구 베프가 무관성이에요. 네. 아주 잘 살아가고 있어요. 무관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사실 약속을 관성 있는 사람이 다 지켰잖아요. 네. 너무 모범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네. 그 시간 안에 딱 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늘 사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피곤하죠, 삶이 약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무관성인 분들은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일부러 늦는 건 아니시니까 근데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 네. 조금 늦어지는데 근데 그게 꼭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은 네. 그건 뭐 훨씬 멋있게 사는 거죠. 네. 주체적이고. 예를 들어서 뭐 비경 겁재가 강해요. 무관성인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말리고 하지 마라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강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무관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킬 사람이야 이거는 엄청난 오해다. 약속을 지키는데 그렇게 딱 틀에 얽매여서 네. 1분 1초 이런 거는 조금 유연할 수는 있겠죠, 이분들이. 근데 왜 하필이면 다 무관성 분들만 다 지각을 하셔가지고 희한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 보고 좀 이거는 한번 짚어야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편제 관련된 실험. 선생님 혹시 편제가 있으면 재물운이 좋나요? 행재운이 좋나요? 저 인터뷰할 때 똑같은 질문 받았어요. 네. 사전 준비할 때. 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럼요, 아니죠.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그 실험에서는 또 기묘하게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렇죠, 편집해가지고 네, 좀 신기한데요? 이렇게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저는 복권이 편제가 꼭 복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히려 그게 뭐 문서운일 수도 있고 네. 그래도 그 날에 내가 이거 실험한 날이 몇 월 며칠이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인터뷰할 때. 왜냐면 이거 되게 순간적인 아주 짧은 그거니까 그 날의 기운도 네. 엄청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그날의 온기도 봐야 되고 그게 사주 원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정말 그날 딱 뽑기한 거잖아요. 네. 그날 그 시간의 기운도 좀 참고가 돼야 되는데 편재운이 좋다는 거는 사실 재물운이나 횡재운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 가진 걸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게 있으면 좀 도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한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편제가 재물 제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돈이다. 너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꼭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닌데 편제 이러면 재물, 그러니까 재물 제자를 써서 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벼슬 네. 제자니까 관 딱 이렇게 되는. 아니 사실 편제가 가장 강하셨던 그 의대생분 계셨잖아요. 네, 을출길주. 근데 그분이 막판에
때문에 다 떨어지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편제가 많다고 해서 뭐 재물운이나 횡재운이 좋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일간이 움켜쥘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강한 힘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그 뽑기는 그날에 어떤 네. 운이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순간의 힘이. 근데 저는 어쩌면 저기 TVN 작가분들이 너무 현명했던 게 일간이라거나 일주 이런 걸 지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오게 해주시는. 편제 관련된 실험이다 그러면 편제만 딱 강하게 강조를 하신 부분. 맞아요. 예, 물론 예. 명의 전문가분들은 다 알죠. 일간이 뭐고 다 그렇죠.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이 실험이 강조하는 부분을 좀 포인트 있게 보여주는 부분이 그리고 아니었을까. 논란이 혹시 또 될 수 예. 있고 조금 적게 하시려고 그래도 일간은 지우신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명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좀 서운한 방송일 수 있지만 그렇죠. 돈을 많이 들이신 거예요. 예. 엄청 고생하셨어요. 진짜 6개월 그 특별 수업을 받으러 다니시고 대단하대서 나는 그런 줄 몰랐거든요. 이 프로그램 하나 찍으려고 명리를 배우다니 예. 깜짝 놀랐어요. 원래 네. 저희 세 명 다 프로그램 촬영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이게 되겠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작가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사주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 실험도 원래 정말 많은 실험을 진행했는데 방송 나온 거는 몇 개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저는 연애, 궁합. 그러니까 궁합이 있냐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사주로 궁합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나한테 없는 기운이 이 사람에게 많으면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서로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첫인상하고는 아무 관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와이프가 저한테 용신인 관계인데 제 와이프가 저를 볼 때는 한신이에요. 용희신이면 좋다고 하는데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완전히 서로가 다른 사람이라 공동의 목표가 없고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명리학적으로 궁합이 좋다라고 할 때는 나한테 없는 기운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긴 한데 그걸 서로 알아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만나갈수록 서로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얻다 보니까 뭐 가치관이 넓어진다거나 더 많은 안정감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서로를 좀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공동의 목표가 딱 명확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빼고 방송 나올 때는 이제 오행으로만 10분 시선 오행이면 그냥 편안하겠죠. 좀 편안했잖아요. 그거지 뭐 그게 엄청 궁합이 좋다까지는 네.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MBTI 전문가 중에 두 분은 MBTI 가지고 궁합을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고 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MBTI로 궁합을 보거나 사주로 궁합을 보는 게 좀 유행하다 보니까 작가분들도 그런 게 좀 어렵다고는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관심사가 어쨌든 연예인이니까 네티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죠. 궁합이라는 게 있나요? 사주로 볼 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사용하는 궁합 이론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여기서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네. 다음에 스페셜로 한번 출연해서 궁합. 제가 어떻게 궁합을 보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궁합을 저 나름대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아 그래요? 1번 왜냐면 이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빼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1번 음과 양, 2번 네. 오행, 3번 강약, 4번 뭐 살, 5번 배우자에 대한 서로의 뭐 이상형, 네. 6번 가족관계 뭐 이거 제가 그냥 표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체계적이다. 그거를 다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동그라미 세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주고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내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다 궁합이. 근데 네. 이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는 전통적인 어떤 사고방식의 궁합이다. 네. 남자는 양, 여자는 뭐 합이면 좋고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걸로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 이제 뭐 혹시 다른 철학관에 가서 뭐 그런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여자 사주가 너무 세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그런 건 다 설명드리는데 저는 이제 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 터득을 한 게 저는 궁합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네. 일단 초혼이냐, 그다음에 재혼이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그냥 초혼과 재혼인데 하나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의 궁합이냐. 젊은이들의 궁합. 그죠. 왜냐면 이제 네. 그러니까 뭐가 없는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이뤄내야 되는 궁합은 저는 서로 보완 관계를 가져야만 기업이 번성하듯이 잘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혼이거나 또는
재산이 이미 굉장히 많이 안정적인 사람들이 늦음하게 하는 결혼 있잖아요. 만원 같은. 네, 그리고 네. 아기가 별로 출산에 의지가 없는 네. 궁합은 저는 좀 반대로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훨씬 좋다. 아, 저는 결론을 냈어요. 네. 제 나름대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오행을 약간 희용신으로 궁합을 잡는 이유는 내가 없는 걸 보완해서 우리가 네. 이제 완성을 해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만나면 성격은 좀 안 맞을지 몰라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평수가 자꾸 늘어나고 자손들이 번창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대신 갈등이 많겠죠. 그게 MBTI 네. 실험을 했을 때 네.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INFJ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요소가 비슷한 분들 그쵸. 끼리가 서로 이제 대화가 당연히 잘 네, 통하시더라고요. 근데 명리학적으로 나한테 갖고 있는 게 상대방에도 똑같이 있다. 그러면 공동의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난관을 타개가 좀 어려울 때가 안 있어요.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하는 부부들은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집도 그렇죠. 사야 돼, 애도 낳아야 되고. 네.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오히려 이게 발전이 너무 없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고 그 대신에 이제 당면 과제가 없으신 분들 10,000원이거나 이미 이제 자기의 인생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했는데 노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소울메이트가 필요하신 네. 그런 궁합 요즘에 너무 많아요. 50대 결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싸울 여유가 없는 분들이죠. 사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견 대립을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뭐 부모님 모실 일도 없고 애 키울 일도 없고 그러면 비슷한 분들끼리 만나는 게 굉장히 평화롭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오히려 서로 그냥 취향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신혼부부들은 서로를 좀 양보하면서 네, 보완을 하는 게 맞고 나이 들면 편한 사람이 최고고. 약간 그래서 저는 조금 여쭤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초혼인지 재혼인지 또는 재산 정도가 지금 뭐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지 그런 것도 좀 여쭤봐서 재산이나 뭐 직업 정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유가 되시면 서로 심하게 보완이 안 되더라도 또 좀 맞춰가서 살기가 또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상담하실 때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궁합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많이 봤는데 네. 저는 솔직하게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 잘 안 드려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즐거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궁합에서 제일 중요하게 본 요소는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신을 주고받는 요소입니다. 예. 부족한 기운을 상대방이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기운을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궁합이 좋은 건데 당연하게 그런 관계는 싸움이 많이 생기죠. 맞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 조언들을 해주는 게 상담가 역할이죠. 그렇죠. 예. 당신과 당신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끝내면 안 되고 맞아. 굉장히 잘 맞는데 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왜? 네.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맞아요. 만난 거니까 그런 조언들을 해주는 게 상담가 역할이라고. 근데 또 그래야 발전을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여자분이 게으른데 남자분이 지나치게 부지런하다. 그렇게 만나야 집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같이 게으른 사람 둘이서 살면 맨날 컵라면 먹고 살 거냐. 네. 근데 부지런한 사람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게으른 나는 되게 불편할 거다. 네. 근데 그걸 극복해야 잘 사는 집이야. 예. 그 각오를 하고 하는 게 결혼이다. 그 만나는 분이 있는데 궁합이 어떠냐 결혼하려고 하는데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두 분이서 같이 올 거 아니면 저는 말씀 안 드린다고 딱 일단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예, 자기 아니면 장단점을 알아야 예, 되니까. 상담을 하면 녹음된 걸 반드시 드리는데 약속을 하고 녹음된 걸 같이 듣거나 그런데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보면 질문이 공통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자분의 경우 남자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인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궁합이 어떤가요? 이 남자는 어떤가요? 물어보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뭐 마마보이 아닌가요? 아니면 비경법제가 발달돼 있으면 나중에 뭐 폭군이 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진 않고요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남자분의 경우에는 여자가 뭐 당연히 관상 혼잡이 돼 있거나 맞아요. 그런 거 엄청 뭐 식상이 발달돼 끼 있다거나 많다. 예.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좀 횡행하다 보니까 편견적인 부분들이 저는 제가 상담을 진짜 오래 했다 보니까 뭐 20대의 손님이었다가 지금은 애기 엄마가 돼 있고 이 사람들 과정을 쭉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정말로 대학생이었는데 지금 아줌마가 돼 계시고 그럼 이제 그 결혼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궁합도 봐주고 뭐 애기 낳을 때 그거를 보면서 이게 되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이 확실히 이게 맞구나. 그런 좀 확신이 많이 드는 지점이 많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서로 보완이 되어서 나에게 부족한 점을 이 사람이 채워준다라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면 잘 사는 거고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못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궁합도 중요하지만 먼저 일단 사람이 멀쩡해야 된다. 그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사람이 기본적으로 홀로 있었을 때 그 사람 자체가 일단 멀쩡해야 한다. 실은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잘생긴 것만 못하다. 키 크고 돈 많고 이거 잘 만난 것만 못하다. 자체가 일단 멀쩡하고 나서 궁합을. 네. 그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남자가 뭐 간성도 약하고 재성도 약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좀 약간 경제 활동을 뭐 잘할 수 있을까 직장을 잘 그쵸. 다니까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버지가 거기 건물 주인이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딴 얘기를 하자. 이제 실험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좀 나온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짧은 시간에 서로 소통을 네. 또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 방금 잘해주셨어요. 네.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부부 생활할 때는. 결혼을 할 때는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게 결심이 필요하죠. 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난 돌이잖아요. 다 사람이 이 모난 돌을 잘 동글동글하게 네. 그게 필요한데 이제 그게 체질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구조. 제가 그러죠. 결혼 체질이 아니다.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 결혼 체질이 아닐 수 있다. 네.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관성이 없는 분들인가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런 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내랑 많이 싸우고 며칠 지나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사과하고 나중에 느꼈죠. 내가 아내 때문에 더 인간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맞아. 제 그 친구가 이제 무관사주의 식상이 발달한 애예요. 식재가 발달한 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더니 너는 애 셋을 낳아야 이혼을 안 한다. 막 이랬대요. 나보고 그래서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아. 내가 애 셋쯤 되면은 갈 수가 없지. 네. 애 셋 되고 어디 갈 거야? 막 이랬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결혼하고 처음에는 좀 힘들어했었어요. 이제 막 자유롭게 살다가 결혼을 하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그런 거를 자꾸 자기가 이제 근데 그 친구가 사주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사주 공부하면서 자기가 자기 사주를 딱 보고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네. 여자 입장에선 전 좀 생각이 다르지만 네. 전통적으로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관성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를 많이 낳고 식재가 발달되어 있으면 그게 관성의 극을 좀 감당을 하겠죠. 그렇죠. 그 네. 남자 입장에서는 무관사주라고 해도 아이가 생기면 네. 자식이 또 육친으로 보면 관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남자가 관성인 게 되게 조선시대 발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남편이 비견일 수도 있고 예. 남편이 식상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성을 남편 이렇게 놓는 것 자체가 되게 오류를 많이 맞아요. 범하는 거예요. 네. 그냥 관성은 나를 좀 통제하는 에너지인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무관한 분들은. 그러면 결혼이 좀 깝깝한 결혼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안 깝깝한 결혼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네, 그렇게 살면 너무 잘 사는 거죠. 간여지동들이나 네. 그런 재관 없으신 분들 너무 잘 사는 커플들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재 이거에 대해. 여자분들이 관을 직장으로 가져간 경우 커리어우먼으로 멋있게 사시는데 맞아요. 결혼이 좀 늦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예, 관을 내가 남자로 취할 것이냐 가정으로 취할 것이냐 직장에서 승진하는 걸로 취할 것이냐에 따라 좀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육친에 대한 해석도 좀 우리가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연하게. 결혼하고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여자분도 봤어요. 네. 오히려 관이 오히려 더 해제되는. 왜 남편이 굉장히 잘 해줘갖고 왜 결혼 전 가정에서 굉장히 좀 속박받고 살았는데 오히려 시집을 가가지고 더 무한 자유를 느끼는. 남편이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허용해주고 근데 물론 거기 또 조우가 너무 잘 맞는 커플이긴 했거든요. 진짜 조우를 완전 임자 만난 거예요. 완전 맞는 조우 만나가지고 딱 그 조우 맞는 남자 만나고 인생이 그냥 해갈이 쫙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결혼이 꼭 속박은 아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근데 궁합도 원래는 오행이나 십성이나 조우적인 부분도 그렇고 용의신 부분도 그렇고 이제 또 저는 월지가 또 육합이냐 아니냐 또 여러 가지 따지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는데 다 제외하고 한국에서는 오행 딱 하나만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진짜 충이 되면 되게 안 좋다 이러잖아요. 그건 아니죠. 뭐 뱀띠, 돼지띠 안 된다, 뭐 쥐띠, 말띠 안 된다. 근데 충이 훨씬 더 짜릿하고 재밌는 궁합이 될 확률이
저는 병하고 이 선생님들은 다 그렇죠. 임수신데요. 네. 근데 네. 이게 더 짜릿하다는 거죠. 훨씬 더. 활성화되는. 네, 재밌을 수 있는데 이게 옛날은 그런 거를 궁합을 보고 저한테 다시 이렇게 얘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데서 궁합을 봤는데 네. 뭐 충이 들어서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살이 껴서 안 된다. 네. 근데 그러면서 부적을 팔지 않더냐 내가 이제 그랬죠. 살을 제한.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충을 왜 안 좋게 받는가 네. 고민을 해보니까 옛날에 여성분들은 집에서 그냥 양육만 하고 가정일만 돌봐야 되는데 충이 되면 활성화가 되니까 자기 기운이 넘치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그걸 눌러야 되니까 충이 되는 거 안 좋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합의도 깝깝할 수 있죠. 예. 사람을 이렇게 딱 묶어놓는 그러니까 남편이 활동해야 되는데 남편을 묶는 거죠. 그래서 합을도 안 좋게 보지 네,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네. 재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이제. 십성 중에 좀 억울할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겁재나, 네. 예, 편인이나, 네. 평관이나 억울하죠. 왜 다 삐딱하다고 하는 건지. 예. 옛날 사흉신. 예. 그 말도 웃기잖아, 사흉신. 실험 중에 좀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실험이 있으세요? 사과 실험에서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그 방송에 나왔던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사과나 그러면. 네, 한쪽 네.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이 확장이 된다. 근데 그게 인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편인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 인터뷰를 할 때 인성 중에 편인이 네. 약간 이제 한쪽으로 생각이 딱 되면은 그쪽으로 쫙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게 저는 의도가 약간 그 편인에 집중을 해서 말을 한 건데 편인이란 말만 빼놓고 나머지 네, 안 거기서 거죠? 이제 그냥 자막은 인성이니까 인성은 또 저렇지는 않은데 약간 좀 네, 그래도 네, 다행히 그랬었어요. 악마의 편집까지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네. 전 걱정됐던 게 초반에 거기 가서 촬영할 때 스튜디오에서 MBTI하고 사주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뭐가 더 잘 맞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사주가 더 정확하겠죠 했는데 쇼미더머니식으로 아예 뭐 MBTI는 껌이죠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해달래요. 그래서 어렵다고 막 했는데 꼭 해달라 하시길래 제가 좀 말을 좀 세게 했거든요. 네. 에이, MBTI가 뭐 비비면 당연히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나오면 해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나오면 큰일 나는 마치 쇼미더머니에서 막 우 이러면서 맞아. 마치 제가 MBTI 전문가분들을 무시한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게 아닌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안 나왔어요. 그렇죠. 방송 저도 들으면서 네. 이거 편님 말씀하신 것 오, 같은데 네. 인성으로 뭉뚱그려서 나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네. 또 모르는 사람은 좀 왜 저렇게 말하지? 근데 이제 명리 전문가는 방송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걸 그러니까. 구분 안 하고 말하는 거야?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작가분들도 마찬가지였고 네. 최대한 단순화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정편을 나누지 않고 그냥 혼합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근데 많다. 이게 왜냐면 정제 편제 좀 차이가 사실 나잖아요. 많죠. 네, 정관 평간하고 근데 이거를 그냥 관성 이렇게 하는 게 좀 내내 좀 찝찝했는데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다 풀면 채널을 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니까 네. 시청자들이 그래서 이게 최선이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현미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서 네. 근데 사주 쪽으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러 넘어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엄청 많이 들어요. 제가 책을 출간하고 나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인문학적 소양이 네. 있으신 분들도 이 명리라는 체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허들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쉽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이 허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해야 되는 임무는 역할은 이 허들을 쉽게 넘기게 해주는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방송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방송이었다 그런 역할을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수업을 이제 단기 특강을 최근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현무 쌤 책 가지고 네. 이제 다 사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봤는데 일반인이잖아요. 완전 아무것도 네. 모르는 이제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상담할 때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앞을 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제 같이 볼잖아요. 일단 이런 요런 이 한자를 보면 이렇게 아니 그러지 마라 자세히 봐라 그 한자 몇 개 안 나온다 내가 10개 12개 22자밖에 없고 특히 획수도 간단한데 왜 그러냐고. 근데 우리 이거 다 아는 한자였어요 실은. 네. 이민년 작년 이민년이었고 네. 올해 개민년이잖아요. 우리 갑오년 때 일어난 혁명이 갑오혁명이고
네. 다 아는 한자인데 근데 이거를 되게 낯설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목화토금수 모르시는 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목생화, 화생토 막 아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되게 낯선가 봐요. 이게 어렵구나 싶었던 게 네. 동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명리학 용어를 십성 접하다 보면 갑자기 막 어려우신가 봐요. 제가 배울 때는 생하자, 아생자 막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죠. 극하자, 예. 갑자기 이게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극하는 거는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러고 배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막 이렇게 곱씹고 곱씹어서 5행까지 겨우 넘어가면 5행 이제 숨 찼는데 갑자기 10성을 하니까 10성부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일생님들이. 전 명리학이 참 위대하다고 느낀 게 네. 어제 강원 선생님 수업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대법관들 사주 9개를 딱 9명이니까 근데 거기서 누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일 거고 누가 중도냐 누가 보수냐를 문제로 내셨어요. 이야. 근데 명리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재밌죠. 당연히 설명이 되죠. 네. 예, 식상 발달돼 있으면 좀 아무래도 그렇죠. 화가 좀 강하거나 그럼 예. 아무래도 진보적인 확률이. 아니 처음에 저는 사과 실험한다고 해서 진짜 사과하는 줄 알았어요. 아 사과 모양의 풍선을 들고 이제 이동을 하라고 했었죠. 근데 그것부터가 일단은 좀 사과가 본질적인 사과가 아니잖아요. 예. 진짜 사고가 아니에요. 진짜 사과가 아니니까 아, 여기서부터 이거 지금 왜곡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사과를 눈앞에 두면 맛있겠다, 뭐 새콤달콤하겠다 이렇게 인지를 하겠는데 풍선 사과를 보고 맛있겠다를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실은 아이폰 이런 네. 것 때문에 사과 이꼬로 이제 그쵸, 아이폰. 예, 그런 게 너무 애플 딱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맞아. 대다수 좀 현실적인 생각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 누구였지? 누가 백설공주 아담과 이브 막 이런 거 대답한 사람이 있어. 아 참신하게 생각했었어. 그러네. 네, 백설공주 이런 거 생각을 네, 했어요. 아담과 이브도 있었고. 근데 일단 나는 그 사과 자체가 리얼 사과가 아니라서 이거는 실험이 좀 왜곡됐다. 그리고 관도. 아 맞아.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관을 네. 우리나라 관을 생각했어요. 그냥 네모난 한국식 관. 근데 그 드라큘라 드라큘라 관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나라 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관을 보면 죽음을 연상시키기보다는 영화가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남의 나라 문화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관하면 뭐를 생각할 거야. 나 진짜 딱 네모 만든 오동나무 관을 저도,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험 TV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관이 나온 거였어? 이렇게. 그걸 보고 죽음 막 이런 거는 크게 좀 와닿지 않지 않을까. 예, 저도 뱀파이어가 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쵸. 실험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재밌었던 게 붕어빵 실험. 그 PD님이 저한테 이제 처음에 물었어요. 붕어빵에 이런 실험을 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부탁을 들어줬을 것 같냐? 이렇게 처음에 여쭤보더라고요. 내가 전부 다 들어줬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왜요?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애들 착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애들이 그렇게 막 이기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느껴서 요즘 애들 착해서 또 이 실험에 나올 정도의 성향이면 저는 다 오케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전부 다 실험에 그걸 오케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스승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기적이고 그런 걸 떠나서 식상생제가 발달된 사주를 보고 우리가 뭐가 좀 있다고 하죠. 순발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식상생제가 발달된 분들이 붕어빵 가게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가게를 좀 봐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했을 때 100%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실험이 100% 그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는 건 나중에 막 붕어빵 만드시는 분 있잖아요. 네. 직접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붕어빵 사면서 눈으로 본 거 가지고 붕어빵 네. 구워서 팔았잖아요. 대단하시죠. 심지어 저 가게 못 봐요 했는데 가게 보시게 됐고 다 보고 막 돈 안 낸 사람 잡으러 네, 가고. 그리고 붕어빵 새로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막 굽고 있고 진짜.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식상 있잖아요. 네. 네. 식상이 경험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식상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를 경험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붕어빵 가게를 한 대 지나가니까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기회가 좋아지니까 그냥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걸 상담할 때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관이색이 잘 돼 있는 분들 아무래도 수용적인 에너지가 좀 강한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쵸. 발산하는 것보다는 그쵸. 그래서 식상의 에너지를 좀 키우시라고 권해드리는데 가장 드리는 말씀이 취미 활동입니다.
밖에 나가서 경험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저는 제가 식상 대운일 때는 되게 취미 활동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저는 무식상 사주니까. 네. 이제 대운 끝나고 나니까 거의 이제 집순이가 대운 끝나고 모든 취미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확실히 그런 거 좋은 네. 것 같아요. 식상이 좀 필요해요. 저는 식상 있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잘 쓰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게 네. 선생님 모습을 보고 무식상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네.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해서 좋은 게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네. 왜냐면 이게 없으면 내가 원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해내니까 힘들어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근데 그거는 식상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제 겁재도 있고 평간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식상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예능 활동 같은 게 좀 어려워요 저는. 근데 네.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네. 소린 선생님한테 뭘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럼 거절을 안 하세요. 저는 원래 좀 약간 그런 편이긴 네, 오늘도 제주도에서 촬영한다고 올라와 주셨는데 네. 무식상인데 관성이 발달된. 뭐 일지가 편관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냥 또 한 번 앉으면 저는 자리를 잘 안 움직여요. 몇 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저랑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루 종일도 앉아 있거든요. 밥만 주면. 그래요. 전 이번에 제 책 쓸 때도 한 5분 썼다가 이러고 나가서 한 10분 있다가 와가지고 또 5분 그러니까 저는 썼다가 뭘 하나를 시키면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데드라인이 있으면 데드라인까지 요령 안 부리고 하는 거는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두 분이 그건 공통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발성이 굉장히 없죠 저는. 네. 시켜야만 하는. 네, 저는 그래서 맨날 저를 좀 잘 시켜주세요 막 이러고 다니는데 저희 했던 실험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무대에서 음악이 흐르면 춤출 사람. 네. 이거 혹시 맞추셨어요? 두 분은? 저는 못 맞췄어요. 저는 일단 다출 수 있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약간 어떨 때는 절대 안 나가다가 네. 어떨 때는 그냥 내가 나가줘야 이거 될 것 같다 뭐 분위기상 네. 그러면 나가서 저는 출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하신 말씀 뜻이 네. 식상이 많아도 춤을 추는데 네. 예를 들어서 비겁이 많아도 추고 재성이 많아도 추고 관성이 많아도 추고 그런 뜻이신 그렇죠. 거죠? 저는 식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으로 춤을 출 일은 없는 거죠, 제가. 네. 근데 만약에 이 분위기가 뭐 지금 1분 안에 아무도 무대를 안 나가면 이게 완전 파토날 것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럼 네. 나는 촛대를 메고 나가서 똘끼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관이 있으시죠? 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이 있어서 춤 관이 네, 있으니까 맞아요. 일단 나가서 내가 한번 이거를 물꼬를 네. 띄워주면 나머지들이 우 나와서 춤을 추면 저는 들어가겠죠. 약간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관이 많으신 분들은 춤을 잘 추지 못할 것 같고 네. 그냥 망신을 당하는데 맞아요. 망신을 당할 줄 안다. 그치. 네. 완전 망가지고 내가 어. 망가지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춤을 네. 추는 그러니까. 거죠. 아무래도 식상이라는 게 자기 표현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식상이 많으면 춤을 잘 춘다라는 공식으로 실험을 상기한 네. 거니까. 근데 식상이 많으면 춤을 좀 예쁘게 추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흥에 취해서 추는 느낌이죠, 정확히. 예. 스킬이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정형화된 춤이 아니라 그냥 자기 흥대로 가는 춤? 그 생각을 했어요. 관이 발달하면 약간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실 예, 약간 관이나 양인이 발달하면 네. 막 브레이크 댄스 그럴 수 같은 파워풀하고 막 고난이도 춤을 추. 정형화돼 있는데 그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을 못하는 춤을 추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거는 제 느낌인데 아무도 못 추는데 막 10년 동안 해야지 출 수 있는 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요? 그러니까 막 막 팔이 아픈 표현도 괜찮다. 아니면 팔이 꺾여가지고 뒤로 가서 막 이렇게 우와 한다거나. 고전무용 같은 거나 네. 아니면 진짜 아무나 못하는 그런 모든 십성이 다 춤을 출 수 있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실험을 좀 단순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식상이 끼가 많으니까 좀 흥이 많다라고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네. 저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네. 춤 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키면 안 된다. 맞아.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생각을 막 그 차라리 다 지우는 거 10년 아니에요? 동안 후회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인성이 많은 분은 춤을 추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추겠죠. 그냥 따라하실 수 예, 제일 마지막에. 아니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십성별 춤 종류. 예. 그리고 왠지 만 하시는 분도 있고. 식상세제가 발달된 사람은 무대를 넓게 쓰면서 추실 것 같아요. 그쵸. 예. 재성이 가장 잘 출 것 같아요. 재성이 네. 많으신 분들이 네. 멋있게 잘 추실 것 네. 같아요. 그쵸. 좀 멋들어지게. 네. 그건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접근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만 했으면. 근데 이제 이게 MBTI랑 맞추다 보니까. 맞아요. 딱 뭐 이면 춘다. 뭐 이렇게 하나로 딱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 진짜 십성별
춤추는 모양 이런 걸 하면 너무 재밌을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실험을 보고 명리 전문가라는 사람이 고작 10성 중에서 식상이 있냐 없냐 가지고만 춤을 추나 안 추냐를 결정해? 이렇게 좀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에. 그럴 수 있죠. 네. 잘 이제 이걸 비하인드를 잘 네. 모르시니까. 근데 지금 이 실험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슬픈 장면을 보면 공감하는 유형의 사주는 눈물을 흘릴 유형의 사주는 그 실험 혹시 좀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뭐 목이 운다라고 얘기를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어가지고 방송에 나간 게 네. 그때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울 것 같냐였어요. 정확한 질문을. 그래서 먼저면은 그래도 좀 목이 좀 반응이 빨리 나올 수가 있으니까 목에 좀 감성이 있는 사람이 조금 빨리 울지 않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 나중에 인터뷰하실 때 그럼 금은 울지 않느냐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금이 울지 않는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고 속으로 우는 거지 겉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지 않을 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냥 근데 속은 금도 충분히 울고 공감하죠, 다. 슬픔을 네. 공감하는데 그걸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걸 좀 드러내는 걸 좀 어색해한다. 네. 약간 저는 그런 접근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약간 이제 금들은 울지 않는다. 이게 조금 너무 금들한테 좀 이렇게 딱지를 붙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 방송 보고 아까 무한성님의 약속 안 지킨다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금이 발달된 냉혈한이구만 약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제가 어제 더 웨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 보고 엄청 울었거든요. 막 엄청 울었어요. 근데 갑자기 와이프가 와가지고 오빠 울어 막 놀리면서 우는 와이프가 거예요. 그럼 아니세요? 네, 여기 막 웃는 거예요. 막 사진 찍고 막. 그 저도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울면서 막 웃으면서 너무 이 영화 저 너무 인생 영화다 막 이랬는데. 이 실험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연민을 종류를 좀 나누는 거예요. 네, 목의 연민은 그렇죠. 약자에 대한 연민이다. 그렇죠. 맞아요. 금의 연민은 어떤 가치를 수호하고자 그렇죠, 하는 그렇죠. 사람에 대한 연민이고 네. 맞아요.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쓰러질 때 나오는 특유의 비장미 있잖아요. 맞아. 그 비장미가 금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다뤘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맞아.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리학의 어떤 중급 정도는 돼야지 네. 저희가 맞아요.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현묘 쌤님 말에 정말 공감하는 게 저는 애국가가 나오면 되게 눈물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울 때가 올림픽 금메달 딸 때. 그래서 이제 보다가 시상식 할 때 저는 화장실 가서 안 봐요. 이게 갑자기 애국가가 나오면서 막 그 금메달리스트들이 막 울잖아요. 미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저 메달을 딸 때까지 그 고생이 그냥 다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막 저는 식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잘 그렇게 막 그건 아닌데 그런 데는 그렇게 저는 막 독립운동 음악 나오고 이러면 되게 눈물 남의 나거든요. 고통에 좀 민감하고 예, 좀 약간 그런 거에 엄청 저는 많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반응하는 근데 뭐 엄마와 아이 뭐 요런 이제 가족적인 어떤 슬픔들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격하게 눈물이 나요. 저는 반대예요. 애국가 보고 막 뭐 웅장해지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길 가다가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 만나거나 하면 이제 물건을 사드리거나 막 되게 네. 불쌍해하고 아이들 막 도와주고 막 이런 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현묘쌤 말처럼 네.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울음의 종류가. 네. 근데 거기서는 약간 가족애를 일단 다뤘잖아요. 네. 가족이니까 금들은 조금 그것도 내 가족이 아니잖아. 그쵸. 지금 남의 네.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남의 가족 일에 내가 만약에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뭐 편지를 썼으면 울 수도 있겠죠. 내 가족이 또 되면은. 그래서 약간 그게 실험이 정말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해보면 이 십성의 특징이 잘 드러났을 것 근데 저희가 작가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목이 많으면 운다, 뭐 금이 있으면 안 운다 이렇게 작가분들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럼 목도 많고 금도 많으면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또 목 일간이면 당연히 금이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 사주를 가지고 와서 이분 울까요 안 울까요 하니까 맞아요. 이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울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건 다 잘리고 당연히 목이 많으니까 먼저 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방송이 나와서 제작진들도 충분히 공감을 그렇대.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선생님 단순하게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딱 진짜 오행하고 십성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걸 복합을 하면은 너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 작가분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 게 너무 골치 아파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안 돼요
더 단순화시켜주세요. 안 돼요. 다시. 예. MBTI 팀은 사실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게 너무 딱딱딱딱 나와 있으니까 뭐 네. 서로 이렇게 의견 조율할 게 없는데 사주 팀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금이 좀 발달된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들이 많으면 법이나 제도를 바꿔서 그런 일들을 좀 그치, 없애야 그치. 된다라고 아마 하실 확률이 맞아. 좀 높아요. 맞아. 예를 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전에 이제 정책적으로 냈던 걸 보면 뭔가 측은지심에 기반한 목일간이시죠. 목일간시도 금이 발달돼 있으시거든요. 일주의 을류시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금하고 목이 갇히는 분들의 경우 공감을 하는데 이제 제도로 좀 바꿔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목들이 넉넉 골고 있을 때 예, 금들은 해결책을 찾고 예,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가니까 금이 볼 때는 야 우는 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운다고 해결되냐.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슬픔인데 발현이 좀 다른 거지. 예. 뭐 집에 가셔서 뭐 가족이나 배우자 보고 네가 안 울 때 알아봤다. 너는 눈물도 없구나 이러시면 이건 너무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사주를 알고 배워서 나쁘게 쓰면 너무 이게 나쁜 거거든요. 무조건 좋게 써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공부하면 이게 정말 편견이 좀 가득하게 네, 돼버려가지고 진짜 아무나 이게 제일 아무나 공부할 수 있지만 너무 아무나 배우면 이걸 정말 악마의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로만 다 구분할 수 없다, 사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눈썰미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에 대한 실험. 이거는 이제 사주는 아예 빠져있고요. MBTI만 나와 MBTI만 있더라고요. 해더라고. 점 찍고 나타나고 네. 막 옷 갈아입고 나타나고 이거 혹시 사주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좀 편제가 있으면 조금 보는 눈이 좀 넓다 조금, 보니까 좀 캐치를 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편제가 발달된 분들이 운전을 할 때 좀 멀리 보고 네. 멀리서 이제 사고가 날 것 같은 것도 바로 캐치하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관인생이 잘 돼 있는 분들은 또 그렇죠 또 예. 남들하고 정보 예. 교환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했었고 다른 분들도 아마 공통된 의견을 주셨기 네. 때문에 실험에서는 사주 부분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게 좀 뭔가 이 의미한 뭔가 예. 얘기가 그리고 뭐 사주가 한 가지 식성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다 예. 있으니까 좀 그리고 이 실험도 재미있었어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면 출연료 2배, 대신 지면 출연료 없다. 그 마지막에는 그냥 몰빵해 준 거죠 한 사람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는 예. 그냥 이 사람이 거기 다 먹는 예. 것처럼 해서 도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명확하게 겁제에 대한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겁제가 발달된 분들이 어떻죠? 일단 경쟁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잖아요. 네. 경제가 그렇죠. 내 사주에 뭐 2개 정도 있다라면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경쟁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경쟁에 특화된 사람은 네. 초명님이 겁재가 몇 개죠? 저는 일지에 하나 있는데 개. 엄청 강합니다. 저도 자수 한 개 강한 겁재 하나. 근데 경쟁에 늘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익숙한 거예요. 예, 꺼리지 않게 되고 이런 이제 약간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즐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아까 그때 그 인터뷰하신 참가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원래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 자기 돈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출연료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 마인드로 하면 그분이 아마 1등 하셨을 거예요. 예, 이게 정확히 겁제를 대변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받느냐 제보냐 뭐 재밌었으면 됐다. 예. 그분이 1등 하셨어요. 근데 아마 그분이 사주가 공개됐었나요? 편제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예전 고전 명리학에서는 겁제는 내 거를 빼앗기는 의미가 강했잖아요. 예. 현대 명리학으로 넘어오면서 맞아요. 많은 연구자들이 내 거를 빼앗기는 것도 있지만 남의 거를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 우리 실험 중에 그 장소에서 왜 막 인스타 뭐 계정 서로 교환하고 연락처 딴 사람들이 몇 명. 나하고 관계 맺기 잘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 중에서 바로 되게 신기하긴 좀 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통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비경 겁제하고 그렇죠. 이제 네. 재성도 좀 혼잡이 돼 있는 게 경쟁에 특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하고 어울려서 같이 작업하는 것도 즐기고 함께 어울리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거죠 또. 네. 근데 이게 되게 그 뭐였지? MBTI에서는 되게 좀 뚜렷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사회성 좋은 이 사람들이. 성향? 예. 근데 사주는 근데 좀 그때그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좀 부여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때 그 다른 이를테면 거. 굉장히 군대라든가 조직 문화가 확실한 곳에서는 반드시 비겁이 강하신 분들은 서로 뭉치는 힘이 강하다. 예. 하지만 비겁이 없다면 뭉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구체적인 상황이 부여돼야 되는데 부여되지 않고 그냥 관계를 가지고 비겁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이 실험 설계 자체가 사실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오늘 다들 처음 본 사이인데 이 시간까지 해서 서로 번호를 주고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SNS 팔로우까지 했다. 나중에 만나기로 뭐 약속했다. 이런 걸로 인싸력을 테스트를 그러니까. 했던 걸로 기억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몇 분이 진짜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남자분인데 되게 원래 팔로우가 많은 사람. 아. 예, 원래 좀 그러신 분인 예. 것 같더라고요. 그 되게 잘생기신 분이셨죠. 연예인 좀 지망생. 예, 예. 예, 그 같아요. 그 연예인도 비경갑제가 좀 많으면 뭐 팬들이 많다거나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비경겁제가 있어도 이게 제가 아마 식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실험에 나왔던 막 그런 분들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아마 옆에서 누가 막 그렇게 했으면 저도 그냥 덩달아 했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조건이 부여되고 네. 임무가 주어졌을 때 훨씬 더 관계에 집중하시고 예, 예. 그거는 딱 집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는 별로 이제 그냥 저도 좀 비슷한 네. 성향 같아요. 네. 저도 좀 어떤 조건이 되고 상황이 됐을 때 네가 이걸 이끌어 나가라. 그러면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뒤에 있어요. 방송 이제 기획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즈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즈, 신체 사이즈. 왜요? 이랬어 제가. 걔랑 한번 맞춰주신다고. 나 너무 놀랐어요. 나는 유니폼을 맞춰준다 그래갖고 무슨 뭐 약간 이제 이게 방송이니까 네. 뭔가를 해주시는 게 무슨 유니폼이에요? 그러니까 계량왕복이라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걔랑 한복은 깜짝 놀랐어요. 네. MBTI 전문가분들은 다 정장 입으시고 네. 사주 명리 전문가분들은 계량 한복 입고 이렇게 출연한다. 약간 그 컨셉이었다. 5대5로 대결하는 구도다. 근데 네. 뭔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그럴까봐 나중에 전문가분들이 다 네. 계량 한복은 절대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무마가 됐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올라오라고 할 때는 정장을 입고 오라고 그쵸, 했는데 네. 저만 정장을 안 입고 아니요, 저도 그거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옷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제 좀 뭐 정장 같은 스타일로 맞춰줘야 되는데 뭐 어디 가서 옷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갑자기. 그래서 그냥 뭐 대충. 근데 제가 웃겼던 게 네. 정장을 안 입고 대충 그냥 정장 느낌으로만 딱 네. 입고 갔는데 가서 놀란 게 나만 정장 안 입고 왔네? 두 번째는 현면님이야 원래 키 크신 거 제가 알고 네. 있었는데 제가 키가 제일 작은 거예요. 내 봤죠. 제가 작다는 생각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방송 보다가 전문가단 입장할 때 이 네. 카메라 감독님이 제가 키가 너무 작으니까 네. 하필 제가 현민님 옆에서 예. 이게 한 전체 화면에 나오려니까 이게 내가 너무 밑에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키가 다 크셔갖고 정동찬 쌤도 키가 엄청 키 크시더라고요. 훤칠하고. 깜짝 놀랐어요. 도하도르님도 키 네. 크시고 원래 이제 유튜브 하시니까 훤칠한 건 알고 있었는데 아니 다 크셔 다. 아니 키가 다 183 이상이야. 그러니까. 스키면- 앉아서 찍었어야 돼. 스키 몇? 저 180입니다. 아 180이세요? 180 옆에 154가 섰으니까 이게 될 일이냐. 아니 체가만 185인데 신발 신고 하니까. 제가 175거든요. 작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제가 쪼꾸미 같았어요. 제가 네. 그 옆에 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병하고 나머지 다 임수시다 보니까 네. 제가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주눅들 병환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송 제일 많이 잘하시는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 근데 에이스셨어요. 우리 초명님이 주눅이들 이런 병화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도 저희들한테 이런 좀 그 소화 기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그날 실은 병화가 제가 있는데. 전날에 몸살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열이 막 나다가 네. 현면님 차 타고 얻어갔는데 그날도 계속 자면서 갔어요. 목도 쉬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걱정했는데 그날 일진이 저한테 좋은 날이었거든요. 무진일이었나? 맞아 무진. 예. 네. 원래 이렇게 일진을 체크한답니다. 근데 진짜 그날 초명님 아니었으면 임수 넷이서 굉장히 좀 꿀꿀한 방송이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 진짜 왜냐면은 네. 너무 기운이 다 우리가 임수들만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게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 초명님이 같이 계셨던 게 되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게다가 저랑 오술 합이시잖아요. 네. 합의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저 할 말 있어요. 네. 저 거만한 사람이 아닌데 네. 방송에서 상당히 거만해요. 맞아. 진짜? 태도가 제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 방송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말하면 보여줘.
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앉은 키가 크다 보니까 그치 맞아. 자꾸 저에게 나 안경 써서 낮게. 단사자고 계속 낮추라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점점 낮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누워서 나온 거예요. 아 너무 거만하게 나오죠. 아니 근데 보면서 거만한 느낌. 아 제가 아는 가장 겸손한 분인데 너무 거만하게. 근데 임수분들이 아무래도 자기를 드러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식신은 정말 도구로 잘 쓰신다. 왜냐면 두 분 책을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 네. 이 책에는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게 실려 있고요. 제가 이 책이 결론적으로 자기 사주 공부를 좀 하라가 많아요. 예. 이 책을 읽고 다 저한테 여쭤봐요. 어디 가서 사주를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보고 배워라. 이게 지금 기승전 연결이 딱 이거예요. 제가 사주 별로 관심 없었는데 선생님 책을 읽고 나니까 한번 배워볼까 싶은 생각이 든대요. 네. 그러면 일단 저거를 해라. 그리고 조금 그 다음 단계도 좀 곧 나올 거다. 올해 11월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이쪽 갔다가 조금 공부가 되면 이쪽 책을 읽고 두 분이 알아서 이제 교육은 좀 잡아서 해주시면. 네, 근데 제 책이 11월 달에 나올 건데 그 전에 해면지 책이 또 나와요, 2권이. 2번 읽고 선생님 어차피 약간 중급 이상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1, 2번 읽고 이쪽으로 갔다가 중간에 강원생님 책 좀 읽고 왜냐면 강원생 책 읽고 오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많죠. 강원생 책을 읽고 명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분이 엄청 많으셔서 그게 우리나라 명리 책 중에서는 제일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일 안타까웠던 게 스승님이신 강원 선생님이 TVN에서 가장 적게 나오셨어요. 요만큼 나오셔서 그 젊은 사람들이 왜 사주를 많이 볼까요?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취업도 어렵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틀에 젊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자아가 증발돼서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사주에 대한 궁금증으로 나를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연결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강원 선생님이 몇 시간을 찍으셨어요. 그거 말고도. 근데 딱 그거 한 줄 나오고 끝. 혹시 나중에 MBTI 대 사주명리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방송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아이템으로 방송이 나오면 좋을까요? 저는 그거 하나 있어요. 그 오은영 선생님의 결혼지요. 결혼에 대한? 그 부부들, 문제 있는 부부들 나와서 이게 어떤 솔루션 하시잖아요. 그렇지. 사주명리를 도구로 해서 솔루션 제공해주는.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하겠다 이건 아닌데 그게 이제 물론 또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 사람의 물론 이제 거기서 충분히 질문지를 받고 상담을 해서 이제 이분들의 타고난 특성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서 해결책을 제안을 하잖아요. 저는 사주명리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강원 선생님이 원래 팟캐스트 방송에서 라디오 잡화명리라고 그걸 하셨어요. 지상 선생님하고 강원 선생님 두 분이서.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면님하고 제가 광주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관점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하자. 하실 거죠? 그럼 이제 현면님도 유튜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시니까 이제 더 해야죠. 지금은 설공소에서 강의하시느라 좀 바쁘신데 바쁘신 것 같더라고. 거의 뭐 강의가 완전히 빨리 마감돼가지고 계속 분반하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중급 수업 하시고 토요일은 기초 수업 하시는데 그죠. 그 단톡방을 다 어떻게 관리하시지 막 이런 저 혼자 걱정했어요. 수강생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몇백 명씩 되다 보니까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바빠지실 예정이고 요새 젊은 분들이야 다들 MBTI는 너무 빠삭하게 아실 거고 사주명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커져가고 있다는 걸 저도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영상 마무리로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주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주명리가 개인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랫동안 이 공부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의 바다에, 사주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사주가 이러니까 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단지 나를 알아가는 도구로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주명리를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쩌면 MBTI보다 더 깊이 남들은 알 수 없는 실은 나조차도 모르고 있던 내 내면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제 MBT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만큼 사주명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 공부에 좀 관심이 있다.
배워봐야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이 사주라는 학문을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 뭐 쪽집게 단기 특강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스킬 위주의 뭐 수업을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운세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시는 거는 삶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평생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내 남편이 왜 이럴지, 내 아이가 왜 이럴지, 내가 왜 이럴지 그런 거 정도로 쓰려면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그 스승님의 방향 제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공부를 배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나 꼭 한 번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이분이 많은 걸 알고 있다, 깊이가 있다 이거보다는 인성이나 이분이 제시해 주신 방향이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제가 뭐 책에도 많이 내용을 썼는데 사기꾼이 많습니다. 이쪽 세계에도.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인생을 다루다 보니까 안 좋은 사람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승을 잘 고르는 것도 내 눈이고 내 복인데 조금의 시행착오는 있더라도 좀 좋은 선생님 밑에서 내 인생을 그러니까 처음은 배워야 되지만 나중에 어차피 본인이 평생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각오로 평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한 10분쯤 찍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제주도에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광주 오시면 한 번 더 찍으시게요. 오늘은 딱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Joyride, a hit and run. I thought I loved you and you thought I was fun. I'm moving on down the road. Watch me as I go, watch me as I go. Should I look both ways before you cross me, baby? 'Cause I don't break for boys. I'm moving on.